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20m인 도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건물의 한 지점 A에 서 있는 사람이 B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움직일 때 그 최단 거리를 구하라. 언뜻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쳐다보면 되겠다. 20m라고 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20m. 근데 답은 20m가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냐면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축을 그려. 이렇게 축을 그리면 요 지점에 있는 거는 요 지점에 있는 건 여기가 40이죠? 40, 좌표로 얘기하면 20이라고 볼 수 있죠? X축, Y축으로 잡으면 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점에서 이 점이 보이려면 최단 거리는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죠. 네.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빗변보다 짧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단 거리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네.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0이죠. 네. 마이너스 20,0입니다. 0, 마이너스 20이지. 네. y축에 있으니까 0, 마이너스 20.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진값은 y의 진값은 y는 2분의 1x의 그래프죠? 네. y는 2분의 1x의 그래프. 2 곱하면 x 마이너스 2y는 0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죠? 네. D 구하면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절대값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40이죠? 네. 이렇게 되죠. 루트 5분의 40이죠. 네. 8루트 5겠죠? 네. 그렇죠? 답은 8루트 5입니다. 네. 내용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문제를 낼 때. 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개념센으로 가서 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 띵. 원의 방정식 352페이지. 자, 원을 시작하게요. 원. 먼저 원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거를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도형에서 가장 공식이 많은 게 원이야. 언제나 모든 원이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호와 벡터를 배우게 되면 공간에서는 구가 공식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의 정의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죠. 네.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의 정의는 평면도형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입니다. 평면도형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게 공간도형이면 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공간이면 구가 될 거야. 평면도형이니까 원입니다. 한 정점이라는 게 뭐죠? 원에서 뭐를 얘기하죠? 중심을 얘기하죠. 네.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 거리가 일정하다는 무슨 얘기죠? 반지름을 얘기하죠. 네. 그렇죠? 자, 중심에서 반지름이 되도록 점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자추니까 동점이 그린 그래프죠? 네. 동점이 그린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에요. 자, 거리가 R이 되는 이 점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P점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A, B라고 합시다. O야. 중심이야. 중심에서 거리가 R이 되는 점 P가 있는데 이 P가 움직이는 거야. 거리가 일정하도록 전부 다 거리가 R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 이해가시죠? 거리가 R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다. 동점이 움직인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도록 움직였다. 그럼 자취 문제니까 동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고 풀어? X, Y라고 놓고 푸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이 움직이는 점, 자취니까 동점이야. 그래서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을 뭐라고 놓는 거야? X, Y라고 놓는 거야. 승민아 이해가죠? 네. 그러면은 원위에 있는 모든 점과 O까지의 거리는 OP의 길이는 R이겠죠? 네. R입니다. 자, OP의 길이가 R이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자, P에서 O까지의 거리, X의 차, X-A의 제곱, Y의 차, Y-B의 제곱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루트 있으면 불편하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준형의 뜻은 뭐냐면 언제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1차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가 표준형이야.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쵸? 2차함수의 표준형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야. 네. 표준형이 주어지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승민아, 그러면 승민이가 원을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이렇게 원을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원을 그리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원을 그릴 거야.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해? 원을 그리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죠. 네. 그래야 중심을 찍고 반지름이 되도록 원을 그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야? 세 개야.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지금부터 승민이가 원을 풀 때는 언제나 중심은 얼마일까? 반지름은 얼마일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서 원에서는 미지수가 3개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됐죠? 그래서 이게 표준형이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식이 이렇게 생기면 중심이 얼마다? 우리가 보통 중심은 센터의 약자를 써서 C라고 씁니다. C로 바꿉시다. 네. 그래서 이것도 C로 바꿀게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중심은 A, B다. 그리고 반지름은 R이다. 이와 같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장 간단한 원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1차함수의 기본형은 1차만 있는 거. y는 ax야. 그렇지? 2차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에 2차만 있는 거. 그런 걸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원에서는 기본형이 뭐냐면 중심이 가장 간단한 거. 중심이 a, b가 아니라 0,0이면 가장 간단하겠지. 네. 그렇죠? 중심이 가장 간단한 원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0일 때 a와 b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이건 어떤 원이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원을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를 더 합시다. 자,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중심이 원점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이 1인 원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한다? 단위원이라고 한다. 지금 원에 대한 종류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는 평면도형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다. 한 정점이다 중심을 얘기한다. 거리가 일정하다 반지름을 얘기한다. 점들의 자취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P점이 r이 되도록 거리가 r이 되도록 움직인다는 얘기다. 그래서 C표의 길이는 항상 r이다. 두 점 세거리를 이용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를 표준형. 자, 중심이 원점인 원을 기본형.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일반형을 할 겁니다. 자, 일반형은 어떤 뜻이냐면 언제나 함수도 똑같아요. 방정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1차 네. 함수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일반형이야. 2차 함수의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방정식의 형, 다 전개해서 2차는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다 정리해 놓은 거. 방정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형은 이와 같은 표준형을
전개한 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표준형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는 r제곱인데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자 2차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다 씁시다. 플러스 a제곱 뒤에 거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야. 2차끼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1차끼리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1차끼리 그 다음에 상수 xy가 없는 건 상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2창의 개수는 언제나 1이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자, 1차는 플러스 얼마인지 모르니까 ax y에 대해서도 1차 플러스 by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상수항이죠.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표준형을 쭉 전개해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하는 거.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차피 원에서는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쵸? 네.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금방 알아. 중심은 A, B, 반지름은 R. 이렇게 주어지면 금방 알죠? 중심은 원점, 반지름은 R. 이렇게 네. 주어지면 중심은 원점, 반지름은 1. 금방 알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일반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네. 자, 잘 보세요. 이거의 중심이 얼마냐면 A, B죠. 네. 반지름이 R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전개한 게 이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한 게 이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일반형이야. 그쵸? 그럼 여기는 A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A란 얘기죠? 네. 그렇죠? 요 얘기야. 여기는 B는 어떤 얘기야? 마이너스 2B란 얘기죠? 네. 그렇죠? 여기는 C는 어떤 얘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란 얘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A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중심의 X좌표잖아? 그쵸? 그래서 A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X의 1차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 중심의 X좌표야.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중심의 X좌표입니다. 네. B도 마찬가지예요. 자, B는 마이너스 2B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B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B가 뭐다? 중심의 Y좌표예요. 네.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1차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자, x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x좌표.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y좌표가 나온다. 그럼 이제 중심은 구했고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c니까 여기서 r제곱을 넘기고 c를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AB가 뭐야? AB가 중심의 좌표죠? 그렇죠? 중심이 AB니까 중심을 제곱한 다음에 C는 상수항이죠? 네, 상수항을 빼면 뭐가 나온다? R제곱이 나옵니다. 이해 가요? 네, 자, 한번 쭉 써주세요. 책하고도 조금 틀려요. 네, 쭉 하고 써주시고 외워야 됩니다. 표준형, 기본형, 단위원, 그 다음에 일반형,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외워야 돼요. 네.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다녀왔어요. 5페이지죠. 네, 이제 문제를 풉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표준형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아까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형,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중심이 원점인 원을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라고 한다. 오케이죠? 네, 왜 그런지 쭉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은 미지수를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럼 1번이 중심이 2,-1이다. 그럼 식 어떻게 쓰죠?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죠? 네,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제곱해서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마이너스입니다.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그럴 때 0이 되는 x의 값, 0이 되는 y의 값이 중심이에요. 네, 이해되죠? 그리고 반지름이 r입니다. 자,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이렇게 써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주어지면 빼야 돼. 자, 2번은 중심이 원점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이 루트 6이다. 제곱하면 6이겠죠. 이해되지? 네,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원은 미지수가 몇 개다? 3개다.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럼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을 a, a라고 잡으면 되겠죠? 네, 중심을 a,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라고 잡으면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2점이 주어지면 식 2개 구할 수 있죠? 네, 내용이 이겁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1,1 집어넣으면 식 하나. 자, 1-a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는 r제곱. 그래서 식 하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식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는 r제곱. 그래서 미지수두개 식두개 연립 풀면 되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위에 거 정리하면 2배 a-1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는 r제곱. 됐죠? 이건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뒤에 거 a 마이너스 5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 r제곱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죠. 네, 자, 빼면 r제곱 없어지죠. 그쵸? 네, r제곱 없어지니까 a가 나오겠죠. 어찌됐든. 그쵸? 네, a가 2a제곱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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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 플러스 8a 마이너스 4a 그러면 4a죠? 네, 상수는 2하고 26 그렇죠? 26 여기는 2 2에서 26 빼니까 마이너스 24죠.
는요. A는 6이죠? 네. A가 6이면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R 구할 수 있죠.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1의 제곱이니까 6 집어넣으면 5, 그쵸? 10이네. 제곱하니까 5, 25, 50이죠? 네. R은 5네. 그쵸? R은 5. 네. 연립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는 r제곱 25. 이게 답이겠지? 됐죠? A하고 R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언제나 원은 미지수가 3개다. 중심에 y는 x 위에 있다. 식 하나. 두 점을 지난다. 식 2개. 그래서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 풀면 답이 다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50이야? R제곱이 얼마입니까? R이? 5가 아닌가? 이게 R제곱이구나. 그치? A가 6이니까 25. 50이죠? R제곱이 50이네. 네. R이 틀렸어요. R제곱이 50이. R제곱이 50이. 그러니까 여기를 50이라고 써야 돼. 자, 밑으로 내려가서 125-1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잠깐만. 125-1번. 오케이. 자, 125-2번.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죠? 2의 제곱, 네. 1의 제곱. 5죠. 오케이.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게 지름이야. 지름의 양 끝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4,2고, 하나는 2,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네.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중심은 중점이죠? 이 두 네. 점의 중점이 중심이잖아. 그치?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네. 그럼 x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y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구하고, 그 다음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에 넣으면 되죠? 그럼 루트 x의 차 3의 제곱. 그렇죠? y의 차 4의 제곱. 그럼 반지름은 5죠? 네. 그럼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는 25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이해 가죠? 지름의 양 끝점이다.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구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구나.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식 쓰면 되겠구나.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126-1번 해보세요. 자, 구한 거야? 오케이. 네. 126-2번. 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쓰란 얘기죠? 네. 아까처럼 구해서 전개하면 되지? 네. 오케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세 점을 지난다. 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3개예요. 그쵸?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그 다음에 는 r제곱 그래서 미지수는 a, b, r이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형으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네, 자, 이와 같은 일반형에서 미지수는 a, b, c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가 3개입니다. 그렇다면 3점이 주어지면 이 3점을 여기다가 넣어서 풀면 식세개 나오죠? 네, 식세개 나오는데 표준형에다 넣으면 나중에 또 전개해야 되잖아. 네, 불편하죠? 그래서 어디다 넣어서 푼다? 일반형에다 넣어서 풉니다.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형에다 넣게 되면 하나는 0, 마이너스 6, 하나는 4, 2, 또 하나는 7, 1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식세개 나오니까 연립할 수 있죠? 네, 연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지수가 3개니까 미지수 3개, 식세개 연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으냐면 우리는 앞쪽에서 뭐를 배웠냐면 외심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외심을 네, 배웠어. 원위에 3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3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결국 원이 외접원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원위에 3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위에 3점이 있다. 하나, 둘,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 3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결국 이 삼각형의 외심이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외심을 구하라. 이 말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풀어도 되고 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외심을 구해도 됩니다. 자, 여기가 얼마냐면 0, 여기부터 할까요? 0,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는 4, 2. 여기는 7, 1 이렇게 써놓고 자, 중심을 모르니까 A, B. 그럼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식두개 만들어서 연립 풀면 A와 B가 나오죠? 네, A와 B가 나와요. A와 B가 나오면 이게 중심이니까 아무 점이나 간단한 점 두 점 사이 거리에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나오겠지? 네, 그렇게 풀어도 되겠죠? 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외심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네, 알겠죠? 왜냐하면 앞에 좌표 평면에서도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편하잖아? 네, 그래서 자, 이거를 P, 여기를 P, 그 다음 이거를 Q, 이거를 R이라고 했어. 그럼 미지수 3개보다 식두개가 편하니까, 그치? 네, 식두개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CP가 제일 쉽죠. 자, CP는 CR이다. 그래서 C하나. CP는 CQ다. 그래서 C하나.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네,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하면 루트를 안 써도 되지.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훨씬 더 편하다. 네, 자, CP 써봅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제곱은 CR이니까 A-7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자, 좌변은 똑같고 A제곱 B 플러스 6의 제곱은 CQ의 제곱 A-4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되는데 어차피 2차는 없어지지? 네, A제곱 B제곱은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1차만 써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4A 넘어오면 14A. 자, 여기 12B, 마이너스 2B 넘어오면 플러스 14B. 이해가지? 네, 그 다음 여기 36, 여기 49에다가 1 더하면 50이죠. 36 넘어오면 50에서 빼면 되죠. 네, 그럼 14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거 마찬가지. A는 마이너스 8A 넘어오면 8A. B는 12B
마이너스 4b가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6b. 상수는 여기 16, 여기 4, 20. 36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되셨죠? 네. 정리하면 1차만 남으니까 이렇게 돼요. 위에 거 14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밑에 거 8로 나누면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네. 자, 빼면 a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b는 3이죠? 네.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4죠. 네. 그렇죠?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4, 마이너스 3이야. 네. 그럼 반지름 r제곱은 얼마다? x의 차 4의 제곱, y의 차 3의 제곱, r제곱은 25죠. 네. 괜찮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써라. 그럼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는 2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해. 네. 어때요? 선생님 설명 이해갑니까? 네. 미지수가 3개니까 3점이 주어지면 표준형에 넣어도 되고 일반형에 넣어도 되는데 일반형에 넣어라. 네. 일반형에 넣어서 식세계에서 연립 풀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외심을 이용해라. 외심을 이용하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 2개 금방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네. 구한 다음에 R값 구하는 게 더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구했어요. 이것도 외심으로 구했죠? 그쵸? 자, 127-1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27-2번. 앞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고 1,k 집어넣으면 되죠? 네. 됐죠?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아까 다 설명했지? 근데 여기서 네. 보면 반지름 구하는 식이 좀 틀리죠? 네. 그래.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처럼 구하는 게 더 쉬워요. 네. a제곱 b제곱에서 c 빼는 게 더 쉽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a, b가 중심이니까 중심을 먼저 구하고 이게 a잖아? 네. 이게 b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심을 제곱해서 c를 빼는 게 더 빠르죠.
네, 이거는 A, B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R이니까 다시 루트 씌운 거야. 네,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지. 그죠? 네, 오케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주어지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이 네, 체계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중심은 마이너스 1,0이죠. 네, 자, R제곱은 중심을 제곱, 그럼 1이죠. 네, 상수항을 빼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1이겠죠. 네, 자, 1차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야. x는 없으니까 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죠. 됐죠? 1차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중심이다. 네, R제곱은 중심을 제곱 16. 그래서 상수항 빼니까 플러스 9죠? 네, 그래서 R제곱은 25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중심은 1차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3, 마이너스 2죠. 네, R제곱은 제곱 9에다가 4, 상수항 빼니까 플러스 3이죠. 그래서 16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R은 1이고 R은 5고 R은 4겠죠. 네, 1차를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중심. 중심을 제곱해서 상수항을 뺀 게 R제곱이다. 됐죠? 네, 어. 그 다음에 자, 다음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원이 되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원하고 점하고 차이가 뭐죠? 원하고 점하고의 차이가 뭐야? 점은 반지름이 0입니다. 네, 반지름이 0이다 그럼 점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원은 반지름이 0보다 크다예요. 네, 그러면 원입니다. R이 0보다 크면 R제곱도 0보다 크다겠죠? 네, 그래서 실원이 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R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R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이 나오죠. 4, 마이너스 2. R제곱은 얼마다? 제곱 16, 4, 상수항 빼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K는 2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오른쪽 거 지우고. 자, 2번도 1차를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2로 나눈다. 그러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R제곱은 중심을 제곱해서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9K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빼는 거죠. 자, 빼면 마이너스 14K제곱 빼면 플러스 K 플러스 6이겠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13K제곱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KK 2하고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게 뭐다? 실원이 될 조건이다 이런 얘기야. 네, 내용 이해 가죠? 네, 그렇죠? 자, 여기다 밑줄 치고
R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밑에 거. 다음에 답하여라. 1번.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b다.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a죠.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죠. 이거 3이죠. 이해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4,3이니까 r제곱은 제곱 16, 9, 상수항 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20이죠. 그렇죠? 그럼 r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A는 4, B는 3, R은 2루트 5. 됐죠? 네.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 되도록 R이 2보다 크다. R이 2보다 크니까 R제곱은 4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차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중심이죠. 네. 그래서 중심은 3, 마이너스 1. 되셨죠? 그 다음에 네. R제곱은 제곱 9에다가 1 더하고 상수항 빼야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이게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자,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자, 5K,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1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K 2라고 6, X자로 가운데 거 마이너스 플러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정수의 개수 0, 1, 2, 3, 4, 5 전부 6개겠지. 이렇게 하는 네. 겁니다. 괜찮죠? 네. 음, 거의 암산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해보세요.
제곱제곱해서 상수항 빼야지. 그게 R제곱이다.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C를 뺀다. 오케이. 자, R제곱은 중심에서 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128-2번. 음, 그렇죠. 근각에서 관계 써야 됩니다. 네, 두 번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루트에 넣어야 되잖아. 그치? 네, 자, 이제 원해방 정식을 구하는데, 원해방 정식을 구하라. 그럼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미지수 하나를 해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3개가 나와 있죠. 자, 네,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자, 원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오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원이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죠. 네,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치?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A, B라고 하면 어차피 반지름과 접선은 90도로 만나니까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B가 되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이 원의 중심도 A, B라고 하면 반지름과 접선은 90도로 만나니까 이게 B가 되죠. 근데 네, 이거는 B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뭐라고 넣는다? A, B라고 넣고 반지름 R을 뭐라고 한다? 절대값 B로 넣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가 2개죠? 네, 미지수가 2개니까 2점만 주어지면 원해방 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두 번째가 Y축에 접한다.
자, 원이 이번에는 y축에 접합니다. 자, 원이 y축에 접해요. 자,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왼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네. 공간도 넓은데 왜 좁은 데다가 다시. 자, 이게 y축이야.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반지름과 접선은 90도로 만나니까 R이 A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과 접선은 90도로 만나요. 그러니까 R이 A라고 하면 음수니까 절대값 A가 되겠죠? 네. 이 점의 중심이 A, B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그 다음에 R은 뭐가 된다? 절대값 A가 되죠. 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번에는 원이 X,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한다. 이 얘기죠? 네. Y축에도 접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럴 때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네. 원이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비슷하게 줄일까요? 이렇게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또 원이 3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접하느냐도 따져줘야 돼. 왜 따져주냐면 중심의 부호가 바뀝니다. 네. 자,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하면 자, 어차피 X좌표, Y좌표가 똑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으로. 그쵸? 그러니까 A, A라고 잡으면 되죠? 네. 반지름도 절대값 A죠? 네. 그쵸? 근데 2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죠? 네. 중심을 마이너스 A, A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반지름은 똑같이 절대값 A죠. 네. 3, 4분면이면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절대값 A겠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돼. 이해되죠? 4, 4분면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거는 A, 마이너스 A라고 잡아야 됩니다. 네. 이해되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꼭 따져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따져줘야 된다. 그래야 뭐를? 중심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죠? 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잡았으면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x축에 접한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다? b제곱 이렇게 세우면 되죠? 네.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써놓고 풀면 됩니다. 네. 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일사분면이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이사분면이다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써야죠. 네. 이거 A입니다. 자, 3, 4분면에서 접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는 a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4, 4분면에서 접한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는 a제곱 이렇게 써야죠. 네. 그렇게 해서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거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바뀝니다. 네. 자, 이거 세 개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럼 저 밑에 있는 식을 딱 적어놓고 푸는 거야. Y축에 네. 접한다.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식을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점 집어넣어서 A, B 구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몇 사분면인지 보고 식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한 점 집어넣어서 구하고 네. 네, 다 적었어요. 에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를 낼게요. 네. 센으로 배운 데까지 풀면 되겠지? 네. 182페이지. 백팔십육 페이지부터 비슷해. 세 점을 지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 1312번까지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죠? 1312번, 1284번부터.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